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양제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성형외과 수술 상담이나 통찰의학 상담을 하게 되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메가3나 골다공증 약이나 간에 좋은 약, 모발에 좋은 약 이런 식으로 각각 챙겨 드신 분들이 많고, 제가 받는 분들 중에 심한 분들은 한 20가지 약을 하루에 드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온다는 거죠. 그만큼 몸을 잘 챙기고 계신데도 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양제가 그만큼 내 건강을 잘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반증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영양제라고 하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발에 좀 윤기가 없다, 그래서 모발을 좀 풍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허리가 아프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 올 것 같으니까 칼슘을 먹어야 된다든지, 항상 피곤한 것 같아서 피를 좀 잘 돌려야 되겠다 해서 오메가3를 드신다든지, 결국은 내 몸을 스스로 진단을 해서 내가 스스로 처방을 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보조제란 것은 의사 처방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우리가 증상이 생긴다는 것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가 뻑뻑해졌다 라면 내가 탈수 현상이 생겨서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물을 드셔야 되는 것을, 피가 뻑뻑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피를 돌리려고 오메가3를 드신다든지, 그리고 항상 피곤한 이유가 간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서 간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니까 눈에 좋은 눈 영양제를 먹겠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양제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첫 번째 아셔야 됩니다. 영양제는 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대부분 그 알약 캡슐로 많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씹질 않고 바로 넘기게 되죠. 보통은 음식 같은 경우는 혀로 맛보고 음식으로 씹고 하면서 밑에서 췌장과 소화기관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위가 준비를 하고,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등을 녹일 소화해서 준비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물과 함께 캡슐이 들어왔는데 이 캡슐에는 아주 고농도의 특정 성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순간 들어왔는 음식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소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서 간에서 분류가 되는데, 간은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분류를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내 몸에 해가 되는지 살이 되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아주 고농도의 성분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해독을 먼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성분이 많다라고 하면 간에서는 엄청난 분해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음식 같은 경우는 풀을 먹는다, 아니면 과일을 먹는다 이래 버리면 간에서는 분해가 아주 쉽게 되는데요. 자연에 있는 음식이니까. 근데 보통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공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보존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화학 연구실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던 합성 물질일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우리 몸에서 다시 합성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에서는 큰 일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직원이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300페이지 되는 것을 번역을 시키는 것과 같은 양의 엄청난 간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간이 야근 수당도 받지 않고 갑자기 일을 분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알이 아니라 하루에 5알, 10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간에서는 이 분해 작업만 하는데 엄청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간의 에너지를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간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매일 먹으면서 술을 저녁에 마신다, 독약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간의 피로도 풀리지 않았는데
또 에탄올이라는 또 다른 독극물을 몸에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간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내 몸에 좋다고 먹었던 것이 간에 굉장히 큰 무리를 주게 되고, 이것이 만성화돼 버리면 간뿐만이 아니라 결국 간에서 해독을 하고 필요한 성분만 쓰게 되겠죠. 우리가 양을 많이 먹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필요한 농도까지만 우리 몸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농도가 된 성분들은 콩팥으로 이제 넘어가서 콩팥이 이를 대신하게 되는데, 콩팥에서도 한 번 더 해독을 하게 돼서 찌꺼기들은 소변을 버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또 재흡수를 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약의 분자가 크다든지,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나 단백질 종류 등 고분자 같은 경우는 콩팥에서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 여과를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고, 이것이 하루가 아닌 5년, 10년 장기간 영양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과 콩팥이 굉장한 피로를 넘어서 기능 저하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간과 콩팥이 망가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피로해져서 간을 돕겠다고 또 간 영양제를 먹으면 그 영양제를 분해를 하는 동안은 엄청난 간의 피로도가 쌓이는 역설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안 먹었으면 간이 일을 안 할 것인데 간을 피곤하게 해놓고 또 간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이 영양제가 과연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는 시시각각 초단위로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뻤다가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에 화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이 영양제가 호르몬을 자극하는 게 생긴다면 결국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바깥에서 영양제로 인해서 호르몬이 조정당하기 때문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감정 상태 조절이 바깥 영양제로 인해서 쉽게 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몸에 호르몬 교란 상태가 생기게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갱년기 이후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남성분이 정력을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먹는다든지, 탈모약에 호르몬이 교란되는 그런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호르몬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투여해 주기 때문에 더더욱 호르몬 교란 상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교란 상태가 생기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먹었던 약 때문에 간이 또 피로하게 되고, 간이 피로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절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 관절약을 먹으면서 또 간에 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러다가 콩팥이 안 좋아지면 콩팥에 관련된 또 약을 먹게 되고, 콩팥이 안 좋아지면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또 골다공증 약을 먹게 되면서 점점 악순환의 사이클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몸의 상태는 바깥에서 치료를 하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무슨 일이 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제는 그 당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엄청난 부하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그 효능 자체가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 뿐이지 실제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른 원인을 치료하려고 또 다른 영양제를 먹게 됨으로써 몸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몸이 망가진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통찰의학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청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왜 어떤 증상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어떤 예방을 하려고 하신다면 굳이 건강한데 예방을 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어떤 호흡기가 약하다, 아니면 소화기가 약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을 스스로 쓰면 되는 것이지, 영양제에 자꾸 의존하게 되면 우리 몸은 훨씬 더 의존에 빠져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스스로 강해지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제가 좀 안 좋은 점은 결국 보존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만성 림프 오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몸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림프에 찌꺼기를 또 남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영양제가 모든 것이 다 안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급한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 시도하는 건 관계가 없겠지만 꾸준히 만성적으로 하는 것은 내 몸을 오히려 망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 영양제를 왜 먹으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증상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지, 내가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영양제를 먹을지 말지를 판단하시고, 먹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으로 잠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영양제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